이렇게 이제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게 이제 우리 전국적으로 뭔가 망조드는 상황이 왔구나 라고 보시고 뭔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강조합니다만 거기서부터 19년 동안의 폭락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회복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도 이 16,000포인트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40년 후에 벌어질 것 같다. 그건 얼마입니까? 40년 후면 2073년이면 저는 뭐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될 거고요. 도저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제가 세상에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전달해주는 사람조차도 없을 정도로 모두 다 사라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 정도로 시기를 잘못하면 엄청난 그 후유증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추가로 그 팁을 말씀드리면 주식이 빠지더라도 대박 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선물을 매도해서 장기 보유하는 게 최고 수익이 나고요. 선물을 그 대신 선물 너무 많이 치지 마시고 자기 갖고 있는 여윳돈에서만 아주 조금만 쳐서 내려가는 방법, 그게 최고의 수익률이 날 걸로 보고, 왜냐면 선물의 레버리지는 거의 한 7배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00만원 있으면 뭐 한 700만원 버는 게 우습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처럼 선물을 하든지 아니면 코덱스 인버스가 있습니다. 코덱스 인버스가 있는데 2X부터는 아마 교육을 들어야 그 투자금융 교육이 있어요. 그 금융투자교육인데 그걸 들어야 아마 이게 뭔가 레버리지가 좀 있고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투자를 이수한 사람들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전하게는 이거는 만기가 없거든요. 선물은 만기가 3개월 단위가 만기가 있어요. 아니면 좀 길게 6개월 차월물 산다든지 하면 뭐 길게는 가겠지만 그래도 6개월이든 9개월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데, 오히려 코덱스 인버스 2X 같은 경우는 만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2배짜리 딱 걸어놓으면 여기서 거의 4배 이상이, 왜냐면 지수로 19년간 4배가 빠질 것 같으면 내 주식이 8배로 돌아가는 경우가 2X를 걸었을 때 인버스 걸었을 때 효과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한번 염두에 두시고 편안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물론 뒤에 말씀드린 거 모든 걸 다 버리더라도 중요한 건 올해 중 지수가 얼마까지 갈 것인가. 여기 보시면 4,000포인트 내외를 어떻게 이제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갔다가 8,000포인트 가는지 그런 상황까지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8,000 가면 또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국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6,000, 7,000대에 안착이 되고 끝나면서 그 다음에 다음 정부에서 16,000 갈 것이다 라는 제 시각이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해 보시는 거, 이왕 투자하실 거 참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에 관련 부분은 이렇게 지수에 가는 건 언급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38,915.87행이 간 게 1989년도 일본의 니케 지수 225 동향인데, 이게 우리나라 6.25 터진 날부터 어떻게 보면 일본이 거의 급등하다시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은 자기네가 패망 이후에 거의 증권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화랑이 된 게 우리 한국 전쟁이 발발하다 보니까 미국이 거기 주둔지를 사용하고
뭐 하다 보니 일본에 상당히 경제 기여가 많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일본은 우리 한국 전쟁을 빌미로 경제를 도약하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차트부터 시작해서 실제 이 일본이 끝난 게 1989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나라 2033년에 16,000포인트와 동일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사실은 이 시기적으로 이러한 큰 흐름에서 나타났던 상투가 잡힌 시점하고 우리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게 2033년에 가면 어느 정도껏 큰 한마디 상승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2033년 아니겠는가 라고 보는 시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는 보는 시각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89년도에 38,915.87행을 찍었던 게 이 2009년 7,568.42, 물론 이때도 거의 비슷한 바닥이 나왔습니다만 이 바닥보다 더 이때가 저점이 더 갱신이 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저점은 19년 차에 돌입한 거의 얼마입니까? 거의 20년이네요. 20년. 만 20년에 걸쳐서 바닥이 나왔는데 38,915행 간 게 7,568원 같다. 7,568.42 같다라는 거는 하락률 계산은 뻔히 나오죠. 이랬던 경우가 또 한동안 고생을 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이제 월봉이기 때문에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거의 1년 뭐 2, 3개월 바닥에서 이런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데 비로소 여기 이제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죠. 33일 이동평균 같은데 33개월 돌파를 하더니 이제 올라가고 꾸역꾸역 올라가 이제 14,000대까지 왔는데, 그래봐야 기껏 이 앞에 있는 고점 겨우 잡아주는 형태로 돼갖고,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 이래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일본의 부동산도 급락을 그런 식으로 해왔고, 그 주식도 마찬가지 지수가 말해주듯이 빠져왔고요. 그리고 회복하는데 이만큼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런 일본의 43,000포인트대까지 회복되는 이 시간을 아까 말씀드렸지 잡아보면 우리는 또 여기 한 40년 걸릴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저는 이 수치를 확인할 수 없이 저 세상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다만 제가 주식에 관한 78년도에 증권사에 입사를 해서 그 이후에 증권에 인연을 맺고 공부해오고 자료를 이렇게 취득해서 그다음에 연구하고 분석해왔던 그 나름의 노하우가 있어서 그렇지, 이런 노하우를 이렇게 공개함으로 해서 요거 깨달은 분들이 또 이어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제 연구는 사실은 뭐 상당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방향으로 많이 수렴이 돼서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면에서 제가 어떤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렇게 이웃의 사례,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어렵게 48,910원 갔던 게 7,568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이제서야 그걸 회복했더라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만큼 때를 놓치면 굉장히 고생을 하고 한 세월 또는 평생을 놓치게 됩니다라는 교훈을 저도 되새기고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위니드 지난달 설명드렸듯이 한 756주를 매집을 했어요. 756주 단가는 79,365원, 2년간 매집한 단가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최근에 좀 하락을 해서 76,000원까지 떨어지다 보니 오히려 79,365원 대비 얼마죠? 3,365원이 주당 빠져서 250만원 손해받고 4.23%. 그렇지만 저는 이 하락은 일시적인 거고, 나중에 올라가는 경우, 그 올라갈 경우는 제가 이제 이 다음 화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목표치까지 설명드리고 왜 내가 이 유닛을 샀는지, 이 유닛을 왜 샀으며 그 얼마까지 갑니다라는 설명을 드릴까 하겠습니다. 유닛 설명하기 전에 이게 삼양식품이 최근에 어제인가 한 16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이게 그 지난달 153만 5천 고점이던 게 어제 160만 원대까지 올라오는 그런 기염을 통하고 있는 경우인데,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스타캐스틱이라고 제가 이제 쓰고 있는 경우인데, 혹시 주식 기술적 지표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꼭 이것만 쓰시라고 말씀드려요. 스타캐스틱에서 패스트 스타캐스틱, 그러니까 슬로우 스타캐스틱이 있지만 여기서 본 패스트, 빠른 스타캐스틱이죠. 패스트 스타캐스틱을 쓰되, 다만 그 기간은 슬로우로 쓰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패스트 스타캐스틱은 그 말 그대로 짧은 걸로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는데, 패스트 스타캐스틱의 지표지만 저는 그 안에 들어가는 수치는 슬로우 어떤 기간을 쓴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33개, 슬로우 패스트 스타캐스틱에 2개의 숫자가 들어갑니다. 이메일 숫자가. 하나는 몇 개월을 시작할 것이냐. 보통 5, 9 뭐 이렇게 잡혀요. 5개월을 잡고, 그 다음에 또 9개월 평균을 쓴다든지 이렇게 쓰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33개월의 주가 평균의 주가의 어떤 가중치 중에서 어느 수준에 속하 있느냐, 현재 주가가. 그리고 또 그 다음 33 이동평균 경우는 그런 자그마치 그 평균, 그 달의 평균이 또 33개월 뒤로 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66개월, 67개월의 어떤 데이터가 돌아가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경우가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 K라인이라는 게 까맣게 나타나는 그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까맣게 나타나는 게 퍼센트 K라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가상의 이름이고 사실은 임의의 이름인데, 이 개발자가 사실 무심코 그 개발 용지에다가 퍼센트 K 라인 또 퍼센트 D 라인 이렇게 써놓은 거 있는데, 이걸 뭘로 부를까요? 하다가 보니까 그냥 그걸 쓰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퍼센트 K 라인, 퍼센트 D 라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K 라인이 좀 짧은 거고, 빨간 게 이렇게 지나가는 그 D 라인이 뭡니까? 제일 느린 거죠. 이동평균도 그것도 33개월 이동평균 쓰니까. 까만 거에 33개월 평균을 밑으로 쓴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나 느리겠어요. 그러니 원래 이 K라인도 33개월을 쓰니까 굉장히 느린데도 불구하고 그 느린 거에 또 33개월을 또 이동평균이 써버리니까 거의 7개월의 어떤 이동평균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자꾸 뭡니까? 서론이 길었죠? 여기 보면 빨간 라인이 지금 거의 30대 또는 25 전후 30대인들을 바닥으로 칭합니다. 그래 놓고 K라인이 한번 움직임을 보여줄 때 한번 돌파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안착을 합니다. 안착을 하고 그 다음에 재차 뻗어나갈 때 이때 매수 신호가 들어가는 여기 화살 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매수 신호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매수 신호가 들어갈 때 진정한 매도 사인이 들어갈 때가 한번 보시라 이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거의 60, 70% 왔을 때 위에 올라갔다가 실제 여기서는 단기 매도 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서 매도 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가격대까지 가면 실제로 이 주식이 거의 한 얼마입니까? 한 5배 떴나요? 5, 6배 떴을 것 같은데, 그런 매도 신호는 아니지만, 길게 보면 여기 보시면 뭡니까? 나중에 또 여기서 매수 신호가 또 여기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매수 신호는 중간에 나타나는 경우고, 제가 말씀드린 경우 크게 말씀드릴 때 이렇게 거의 25 또는 30
밑에서 D라인이 나오고 K라인이 거기 들어왔다가 다시 우상향했다가 다시 안착이 돼갖고 같이 더불어서 올라갈 상황이 매수 신호가 나온다고 보면 이게 한 10년을 놓고 보면 이 주식이 60배가 올라왔습니다. 60배 올라와서 지금 이 당시 24,000원대부터 상승을 한 게 지금 160만 원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정주가 분석하는 기법이 파워 EPS 기법이 있어요. 그걸로 계산해 보니 얘네 삼양식품이 27년도에 한 8천억대, 8,700억 또는 1조 가까운 이익이 나지 않나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랬을 때 보면 한 3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 적정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혹시 거기서 버블까지 더해지면 또 더블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1,000만원도 갈 수 있다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이 주식이 자그마치 500배, 600배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상황까지 간다면. 근데 뭡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아직 매도 시기가 안 나오고 상승 진행 중이다라는 신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나갈 때 피날레가 더 무서운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때 가서 몇 년 전에 에코프로가 상투 칠 때 나타나는 현상처럼 마지막에는 상한가로 치달립니다. 이틀 하루 반 상한가로 치닫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폭증하는 상황이 나올 때 그때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만 8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갈 수도 있다. 뭐든지 열어놓고 보되 다만 지표로는 이 상황이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이 지표를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가서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상승 진행 중이고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었는데 이 자리에서 5-6배 갈지도 모른다 라는 전제로 열어놓고 추적해 봐야 된다 라는 경우고 그렇게 되기까지 이 완성되는 거는 삼양식품이 이러한 바닥 국면이 24,000원대 이러한 바닥 국면에서 보여줬던 응징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지금 10년 차로 진행 중입니다. 거의 9년 또는 10년 차를 넘어가고 있는 경우인데 주가는 이러한 바닥, 월봉에서 이러한 바닥이 나왔을 때는 기본 10년은 울고 먹는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전해드린 거고요. 그러면 유니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겁니다. 유니드가 보시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D라인이 지금 거의 최저가고 상장 이후에 최저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75,000원, 75,900원 얘네들이 14,747원 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점에 있던 주가의 수익보다도 지금이 이 상장 이후에 최저 어떤 시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지표가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D라인이 거의 75 여기 75에 육박했던 경우에요. 75 육박했더니 결국 이 하락분이 좀 나타났죠. 이것도 꽤 하락도 컸던 경우지만 그리고 이 보시면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경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큰 시세는 10년 안에 보장된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럼 아까 삼양식품이 이런 화살표시 마크를 주듯이 이런 마크를 줄 수가 있는 시점이 곧 도달해 있다. 다만 이게 이제 K라인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마크가 유효하고 그럼 여기서부터 언제 기본 10년 안이라는 큰 어떤 사이클에서 커다란 수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설명드린 제가 이제 이 영상이 증권 컨텐츠 내에 있는 주식 컨텐츠지만 더불어서 이번 영상도 마지막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유니들을 이렇게 사실은 제가 얼마큼 갈지를 공개를 안 했는데 사실은 이 유니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할 상황도 없고 혹시 저로 인해서 유니드를 사신 몇 분 지미킴님이 회원님이 계세요. 그분이나 또 몇 분
심지어 뭐 제가 신 기사님한테도 한번 저기 사시라고 말씀드려서 2천만 원 사신 걸로 알고 있고 몇 분이 계셔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혹시 전화 통화도 하다 보면 저를 아는 분들한테 아는 분은 전화해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이에 대해서는 저기 전혀 이제 어떤 정보를 못 들으실 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기조하에서 이제 앞으로 10년간은 어떤 상승이 보장되어 있는데 커다란 상승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마어마 상상하지 못할 시세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아주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유니드가 올해 뭐 1,000억이 이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유니드의 어떤 저기 투자 포인트는 탄산칼륨 아니겠습니까? 탄소 포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데 활성제, 이 탄산칼륨이 제가 볼 때는 그 탄산칼륨의 제조업체 중에서 세계 1위라는 게 사실상 그 키포인트입니다. 세계 1위고 아무나 못 만든다. 만들고자 마음을 먹어도 마음을 먹고 야 이제부터 우리 우리 탄산칼륨 잘 나간다니까 만들어보자라고 해야 이것저것 나중에 유통망까지 저기 다 구비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빨라야 뭐 3년, 5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니드가 3년? 앞으로 3년이면 어떻게 되죠? 2028년, 그죠? 2028년 또는 2029년. 그래서 늦어도 2029년까지 유니드 어떤 주가를 놓고 볼 때, 제가 계산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셀트리온의 예가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예전에 한 2,000원짜리 주식이었어요. 나중에 30만원, 앵간벌 되면 30만원 간 적이 있었는데, 34만원 간 적이 있었는데, 시가총액으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시가총액으로 분석하면 2021년도에 이 셀트리온이 한 7,800억 이익 났다라고 아마 지표를 제가 봤어요. 근데 2021년도에 7,800억 이익 난 게 영업이익인가 아니면 경상이익인가 중요치 않은데 그 이익이 그러면 2020년도 말에 상투 찍은 시점이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를 봤어요. 80조였습니다. 80조. 그게 무슨 얘기죠? 100배가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 이익이 영업이익인지 뭐 경상이익인지 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0배가 넘어가서 나타났다는 현상이고 그러면 이제 편하게 그래서 전 그래서 생각했던 게 유니드는 제가 볼 때 2027년도 말에 사우디 석유에서 아람코가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900만 톤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게 연간 900만 톤을 27년도 말에부터 포집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게 주베일 항만에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게 27년 말에 완공이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리포트에 써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 2027년 말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유니드의 어떤 매출이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 포집에 관한 매출이 기껏 한 7%, 10%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제가 볼 때는 10% 또는 20%로 매출 비중이 올라가는 동시에 그리고 2027년, 28년, 29년 점차적으로 뭐 30%, 또 40% 또는 뭐 2030년에는 뭐 정말치 뭐 7, 80%까지 올라가 버리고 올라간 그 매출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탄산칼륨의 판매 단가가 제가 볼 땐 1, 20% 오르는 게 아니라 2배, 3배 올라갈 확률이 있다. 왜냐하면 품귀 현상을 빚을 확률이 높다라고 본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물건을 없어서 파는 상황으로 가고 없어서 못 파니까 단가는 부르는 게 값이고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첫 포문은
아람코사가 그게 열어서 2017년도 말에 선언을 하고 그때 포집에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그 엑슨모빌도 이미 2년 전, 3년 전인가 자기네들도 이산화탄소 포집에 가면서 석유를 사용하는 방법을 쓰겠다라는 경우를 이미 거론했기 때문에 2050년 탄소 중립 이후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가면서 석유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차선책을 쓰는 방법으로 전 세계가 바뀔 것 같고, 물론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그런 석유 메이저 회사들의 그런 대형 수요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또는 각 기업들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나름의 노력이 엄청나게 펼쳐질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2030년 정도 가면 유니드의 탄산칼륨 비율이 제가 볼 때는 80% 또는 극하게는 90%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때는 이미 매출이 순이익 개념으로 1조가 넘어갈 수도 있다. 그때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한 2029년 또는 2030년이 2000 얼마입니까? 30년이 될지 모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스타티스틱이 이런 지표가 나왔을 때, 삼양식품이 이런 지표가 나온 뒤로 지금 한 60배 올랐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도 아직 시세가 남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앞으로 3, 4년 안에 물론 폭등을 먼저 하겠고, 그 다음에 쉬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면서 이 주식이 올라갈 거로 보는데, 제가 보는 목표치는 일단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아까 센트리온의 100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8년도 또는 29년도에 5천억 정도 수익이 난다면, 지금 5천억이 나니까 그때 5천억 정도 수익이 나는데, 만약에 탄산칼륨이 그러면 아람코사가 일부 기여하고 선발대를 끌고 그다음 수요처가 점점 늘어나면서 충분히 5천억대 또는 5, 6천억대 수익은 날 수 있는 어떤 시장 규모가 뒷받침되고, 그 다음에 유니드의 어떤 재무 구조가 그런 식으로 이끌려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시가총액은 거기서 100배를 본다 그러면 제가 보는 건 그래서 60조를 본 겁니다. 60조. 그럼 60조면 최근에 6천억 갔다가 이제 5천억으로 이제 떨어졌지 않습니까? 60조면 지금 시가총액 6천억이라 하더라도 60조면 600배예요. 왜냐면 10배가 6조, 100배가 60조 아닙니까? 그래서 60조는 기본적으로 갈 것이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100조를 넘기고 시가총액이 100조를 넘기고 200조를 넘기는 상황도 저때 언제입니까? 2033년까지는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지수가 그때까지 이미 유니드는 2029년 또는 2028년, 29년에 60조로 진입이 되면 그때는 이미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고 아주 장기 우량 대형주로 편입이 되면서 시장을 주도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그렇고 각 해외 기관 연금 펀드도 그렇고 이 유니드의 지분을 일정 부분 확보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결국 지금의 수급 구조가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까지 상황에 참고 매집을 계속 하는 게 맞고요. 제가 지금 한 4% 떨어졌다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이때 27년에 샀나요? 7월달 이때 샀어요. 요무렵 같아요. 7, 8, 9, 10, 11, 12 이제 딱 이게 맞습니다. 그랬는데 평균 단가는 제가 9만원에 한 3천만원 아예 대출 받아서 나중에 10만원 15만원 가를 때 그때 추가 매수하는 건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아예 9만 원에 나름 더 추가로 사서 750주 그냥 저기 파킹을 해버려갖고 이미 매수가를 결정해놓고 떨어져도 7만 뭐 756주 올라가도 756주 다만 지금은 수익 자체는 평가 손이지만 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냥 희망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60조 시가총액까지 봐야 된다라는 경우고 그때 분위기는 분명히 저기 아람코사가 사우디 아람코 지경 이방과 이게 응? 이거 뭐예요? 돈이 이거 많은가 당신 봐. 솥이야 솥. 뭐? 라면 솥 아니야? 라면서? 라면 끓여 먹으려고 솥. 샀어? 봐봐 열어봐. 아유 이 새끼 전화기. 이안. 아고. 왜? 너무 잘생겼네 위에서 보니까. 어? 내가 못생겼어. 아니야 너무 잘생겼어. 알리 시키는 거지 아빠. 어? 알리 이런 거로 시키는 어 그거 뭐 차은품도 쓰고 그러니까는. 알리가 뭐야? 중국. 어디. 이거 엄마 왜 안 오지? 그래서 이들의 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세계 기후변화 협약 2050 탄소중립 빨리 기어봐. 옳지 기어봐. 방향만 틀지 말고. 했던 세계 미국을 포함한 옳지 빨리 기어봐. 오. 협약을 내신 거죠. 좀 봐봐. 이 뒤통수만 나오네 이거. 뒤통수만 나와. 옳지. 오고. 소리가 여기서 나? 열어봐 이게 뭐라고 돼 있어. 몰라요. 아닌 것 같은데요. 와 라면 끓여 먹는 그릇이지 맨날 거기다 끓여 먹는 게 라면 다 라면 끓여 먹는 그릇. 야 여기까지. 요만해. 이거 손 뒤겠다. 손 뒤지면 안 돼요 그게. 근데 꼬다리가 왜 요만해? 아 그렇게 그 나무로 돼 있으니까 손 뒤지 말라고 그런 거지. 왜 얘 넘어간다. 저 넘어가는 거 봐. 어디 얘 지금 오고. 아이고 또 방향 틀었어. 또 방향 왜 뭐 그냥 트네 방향을. 어? 그래 저기 못 가는. 저 새끼 완전 히 엎드려 뻗쳐 있네. 응? 뭐 엎드려 뻗쳐 있어. 봉이도 봉봉 이안이. 잘생겼다 이안이. 포동. 야. 화장대만 정리해. 정리 왜 있으면 한번 받치고 한번 때려받고. 다섯 장? 아이고. 이제는 이제 합의. 야나 합의. 저 무릎 저거 안 아플까? 일어섰어. 들어섰어. 라면 끓여 먹기 좋겠지? 봐봐 저거. 미안해. 엄마 여기 기저귀 보고 좀 갈아줘. 이거 봐, 이거 라면 끓여 먹는 거 아니야. 그냥 물러가지고. 뚜껑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먹는 거지 뭐. 짧아야 이렇게 그러면 되지. 금방 데펴지. 엄마 근데 이런 거 쓰댕 꼭 쓸. 좀 애매하다. 아야 라면 말고 그냥 1인분. 그래 뭐 해먹을 때 그냥 이 새끼 엎드려 뻗쳐 하는 거 봐. 자 다시 엎드려 뻗쳐 해. 이한이 엎드려 뻗쳐. 좀만 들어주면 들겠다. 자 이한이 들어보자. 옳지 들어. 아휴 맡겨와.
엎드려 버쳐. 엄마 저 엎드려 버쳐 하는 거 봐. 그 자체가 자산이에요. 그러니 쉽게 어. 볼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있죠. 어디? 야, 니 이거 휴대폰인지 알아? 니 찍고 있는 거 알아? 어. 응. 봉이. 얘 이거 잡으러 간다. 저 머리 부딪혀. 머리 부딪혀. 저 새끼 머리 부딪히겠네. 저거. 내려봐 좀. 머리 부딪혀. 야니 일로 옳지. 방향 틀어. 일로 방향. 방향 틀어. 일로 와. 저 이마 부닥치겠어 저. 이 새끼야. 거기다 대고 자 일로. 엄마 간 대로. 자. 내려드리고 그다음에 가는데 그다음에 바로 손님 내려드린 그 위치 반포에서 영양시 청계동인가 어디 가는 손님이었어요. 한 31km 나왔는데 그리고 좀 시간 당시 좀 줄었기 때문에 이게 만회가 되겠구나라고 좀 희망을 갖고 가는데 저렇게 차가 사실 저는 이 내비 블랙박스 상에서는 차가 들어오는 게 보이지만 저는 전혀 제가 보는 위치는 이 차를 인지가 안 돼요. 바로 이제 버스 앞에서 탁 튀어나오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러더니 거기서는 바로 그 직진하는 차로도 아니고 바로 그 버스 앞에서 곧바로 우회전해서 직진해야 될 상황인데 그거를 그냥 저를 제 차선까지 치고 들어올 상황이 못 됐는데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거의 일주일간 놀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번 달 매출이 주는데 아주 혁혁한 아주 이제 사고가 됐습니다. 다만 100대 빵이라 제가 입원도 하고 합의금도 받고 해서 합의금 한 22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겨우 매출은 760 매출 올렸기 때문에 따지고 220 합하면 한 980만 원 정도 매출이 오는 거는 맞지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 영상 이후 다음 화면은 제가 사고 낸 영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틀어야 되고 근데 너무 저쪽에 차가 없고 물론 제가 저 화면에서 저 때는 횡단보도 파란불에서 제가 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너무 오토바이 속도를 오토바이를 인지도 못했고 그냥 차량도 있었으면 제가 섰을 텐데 그 오토바이 오는 걸 인지 못했고 또 속도까지도 제가 인지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사고를 냈지만 그 사고를 막을 좀 후진하거나 이럴 상황도 도저히 안 됐던 경우라 아무튼 설치에 한이 맺히는 이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8.15 3년 때 제가 기존에 남아있던 10점이 벌점이 있었어요. 그 10점이 만기가 삭제가 돼서 문제지 만약에 이번에 그 삭제가 안 됐다 그러면 까딱하면 40일 영업정지 들어갈 뻔했습니다. 왜냐면 저 사람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가 좀 빨리 가서 제 옆구리를 거의 직선으로 박아버리면 아마 급사했을 소지가 있으면 저는 제가 알기로는 제 면허 취소가 되는 상황까지 제가 신호 위반해서
상대방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는 아마 개인 택시 잘하는 사람. 영업정지가 아니라 그 영업정지를 넘어서 면허 취소되는 상황으로 될 뻔한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단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중상 15점 그리고 한 사람당 15점이에요. 그리고 저 차량 신호 위반 15점 그래서 30점이 걸리기 때문에 영업정지는 안 당하고 30점에 15점을 안고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점 되면은 곧바로 영업정지가 되고 40일 면허정지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뭐 교육을 2번 받으면 아마 20점을 까주고 또 20일 영업정지 40일을 20일로 낮춰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제 와서 상당히 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좀 더 빨리 갔었다면 저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고 저는 지금 이 영상도 못 올릴 정도로 아마 제 자신은 폐위됐을 것 같아요. 뭐 도저히 뭐 일도 못하고 개인 택시도 날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나마 저렇게까지 개인 택시 날려버릴 때잖아. 날려버릴 뻔했대잖아. 벌점 30점으로 되고 그다음에 제가 또 형사입건 되겠죠. 형사입건 되면 보니까 못돼도 약식 기소로 한 100만 원 정도 모르겠어요. 뭐 저번 한문철의 저기 블랙박스 영상 거기서 나오는 거 보니까 약식 기소 70만 원 나오기도 하고 그러던데 이번 경우 얼마큼 재판부에서 약식 기소를 얼마를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제가 이제 서대문 경찰서 가서 조사 받아야 되는 게 남아 있고 근데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앞서 중상 입은 그 피해자가 치료가 완료되고 합의금까지 지급이 돼야 된 상황에서 완료가 돼야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가 그 피해자한테 한번 전화해보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언제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식으로 아마 줄을 들게 되면 그때 확인하고 그럼 그때 다시 그 사람이 새벽 1시 15분에 오토바이가 그렇게 세게 달리냐 그래. 죽으려고 그냥. 거기서 조서 쓰고 그리고 나서 형사입건까지 되고 그 다음에 아마 이런 경우는 약식 기소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약식 기소 벌금이 나오는데 그 벌금도 제가 운전자 보험 들어놓은 게 있는데 아마 그걸로 상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왜냐면 거기서 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대신에 좀 약식기소 나왔을 때 약식기소 벌금을 대신 내주는 그런 게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감사한 경우죠. 그래서 다시 생각만 해도 사실 아직 그 트라우마에서 또 벗어나지 못하고 가슴이 하루 종일 그날 잠을 자려고 해도 잠도 안 오고 도저히 저게 가슴이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낸 사고지만은 나중에 어떤 일로 어떻게 파급될지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내가 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했나, 잘못된 판단했는지 제 자신 굉장히 제 여러모로 그냥 어리석고 너무 진짜 다음엔 전혀 이건 생각지도 못할 이런 상황을 겪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진짜 직사 안 했던 것만으로 저는 고맙다라고 할 정도니까. 아무튼 저도 이번 기회를 이번 영상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내리게 되는 결정적인 어떤 상황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